오늘은 이종원 할 거야. 이종원. 그 살목지라고 요새 영화 유행하고 있잖아. 우리도 그 영화 보고 왔잖아. 거기서 이제 주인공인 김혜원은 했으니까 남자 주인공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종원을 오늘 하고 다음에는 장원영 언니인 장다를 해봅시다. 장원영 언니도 뭐 연기가 나쁘지가 않더라고. 그러게 생각보다 연기 잘하더라. 오컬트 영화라고 해서 봤는데 그냥 귀신만 많이 나오고 무서운 영화였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진 않았는데 마스크도 괜찮고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종원을 하자고 했습니다. 네. 이제 이종원 같은 경우는 1994년 12월 31일생이고 염소자리야.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어. 일단 사주에서 어떻습니까?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공이 된 보석? 가공이 된 보석은 어떻겠어? 일단 딱 보기에도 세련됐고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가공하는 그 과정 중에 신금이라고 보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는 그런 성격이 딱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다가 밑에 묘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묘목은 사실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좋게는 예민한 마음이고 굉장히 또 거기에서도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런 성향으로 연예인 연기를 하면 디테일이 되게 좋은 연기를 할 수가 있어. 예술성이 되게 뛰어나거든. 이 묘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재주도 굉장히 좋고 재치 근데 있어. 이 사람은 염소자리인데도 예술성이 뛰어난 그런 게 있는 거네 그럼. 디테일 좋아. 그리고 되게 실속 있어. 이 사람은 이제 수비학으로만 오늘 볼 건데 간단하게 뭐 시간을 모르니까 이제 오늘은 수비학으로 간단히 보기로 했어. 점성학은 태어난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수비학으로만 봤을 때 내면 숫자랑 외면 숫자가 있는데 외면 숫자가 일단 일반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해.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숫자로 비춰지는지를 나타내는 게 외면 숫자야. 그러니까 아우터지 아우터. 그 잠바 같은 거야. 숫자 4를 갖고 있단 말이야. 숫자 4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리더십은 굉장히 좋아. 지키는 힘도 굉장히 강하고 이제 이렇게 의자 같은 모양이야. 이렇게 구조가 되게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거를 숫자 4라고 얘기를 해. 그 숫자 4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공격을 하진 않지만 지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약간 가부장을 뜻하는 숫자기도 해.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염소 자리에 숫자 4를 갖고 있으니까 그 구조적인 틀을 유지하고 그 버티는 힘 이런 게 굉장히 더 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딱딱하고 이제 틈이 없는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 나는 그게 사주적으로는 재의 발달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 사주에서 이런 재성이 발달을 하면 딱 그 성향이 많거든. 구조적인 거 잘하고 그 다음에 잘 지키고 따지는 거 잘하고 실속 있고 이렇거든. 뭐 생긴 것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좀 까다로워 보이는 얼굴이 있어.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내면 숫자는 예쁜 숫자를 갖고 있단 말이야. 숫자 6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걸 좋아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딱딱한 겉모습에 비해서 안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다. 그리고 숫자 6은 예술가의 숫자이기 때문에 예술가적 기질이 당연히 강하고 부드럽고 다정하다. 이게 특징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재능 숫자가 재능 숫자가 이제 18, 그다음에 숫자 3, 그리고 이제 그 무의식적 욕망을 나타내는 숫자 6, 그다음에 내면 숫자 6. 이게 이제 이렇게 한 줄 쭉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66, 18, 3이야. 그러면 이게 다 여성스러운 숫자인데 여성스럽고 감수성이 풍부한 숫자를 이렇게 한 줄 쭉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숫자가 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나타내거든. 그러면 이제 숫자 18은 여성적인 그 이렇게 감정, 그다음에 모성애 같은 걸 상징하는 숫자야. 그리고 숫자 3은 보석을 상징하는 숫자거든. 이렇게 펼쳐지는 숫자야. 그래서 한 곳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꽃처럼 펼쳐지는 숫자야. 그래서 연예인들은 숫자 3이라든지 6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숫자 6을 2개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하트 디자이어 숫자라고 해서 자기가 욕망하는 숫자가 있어. 그것도 숫자 6이야. 그렇기 때문에 66, 18, 3 이렇게 이 숫자의 연계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드러운 표현과 톡 쏘는 매력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다 가지고 있다. 연예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도 여기 이 포인트에서 또 얘기할 게 있어. 이 신묘일주는 옆에 월주에 자수라는 식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자묘형이라는 게 성립이 돼. 그러면 형이 생겨서 나쁜가? 그게 아니라 섬세하면서도 내면 갈등이 강한 구조로 보고 있거든. 이거는 예술가나 연예인이나 이런 연기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특히 이 자수는 감정, 생각, 욕망, 그 다음에 은밀한 이런 기운들이란 말이야. 이게 묘목과 충돌을 하면 되게 거기 안에서의 그 에너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형이지 자묘형이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 다양한 감정선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바깥에 내가 인간관계에서는 순간순간 감정 때문에 잘 다스리지 못하면 힘들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연기 쪽으로 가거나 예술가 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구성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구성을 보다가 보면 이 신금이랑 묘목이랑 자수가 옆에 있는 이 분위기는 겉은 부드러워. 예의도 발라. 근데 속은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연기할 때나 예술할 때나 만들어낼 때 빼놓고는 인간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은근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람 때문에 피곤해하기 되게 쉽지. 그리고 연애에서도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카르마 숫자가 2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숫자 5야. 이건 정신적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숫자고 카르마 21은 이제 물질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숫자야. 그래서 카르마 5를 이제 정신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제 물어본다든지 조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있을 수가 있다. 오래된 방식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이거 반대로 얘기했네. 이게 이제 물질적인 거고 정신적인 거 측면에서는 카르마 숫자 21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 21을 카르마 숫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많이 물질을 추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염소자이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이 강해지겠지. 그래서 숫자 21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추구를 굉장히 과하게 한다. 그게 신묘의 그 묘목을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성향이네. 그게 그거랑 비슷한 거야? 왜냐하면 묘목을 그러니까 이게 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목이라고 하는 그 재는 밑에도 다 그 지장간에도 목 기운이야. 간목 을목이 있기 때문에 그 재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커. 아니 뭐 염소자리 자체가 원래 그런 거랑 되게 강한데 이 숫자도 그거 갖고 있단 말이야. 카르마 숫자도.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는 물질주의를 좀 추구할 수가 있다. 또 완벽주의를 추구할 수가 있다. 피곤한 거지 완벽주의를 추구하니까. 그치. 그리고 또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특징으로 나. 근데 이제 이 카르마 숫자라는 거는 다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런 부분이 발현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카르마 숫자 아까 5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게 정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시 물질이거든. 방금 얘기했던 숫자 21은 정신적인 거고 카르마 숫자 5는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이 카르마 숫자 5가 이 사람의 인생에서 물질을 획득하고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숫자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든지 조언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그런 걸로 인해서 내 물질적인 그 풍요가 오는 게 더뎌지는 거야. 왜냐면 숫자 5가 있으니까 반대로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든지 조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변화도 해야 돼. 근데 이제 숫자 5를 카르마 숫자를 갖고 있으니까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오래된 방식을 고집한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봤을 때는 이 신금이 목 재성이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이제 사실 그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게 돈, 여자, 그리고 정확한 성과물 이런 게 사실 삶의 중심이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더라도 이 영화를 하든 자기 일 분야에서도 남들보다 이제 이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돈이 될까?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도 어떤 게 나한테는 어떠질까? 그 다음에 또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남자한테는 여성을 뜻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테마가 커. 관심도 많을 테지만 배우자의 영향도 굉장히 이제 크게 얻을 수가 있지.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 현재 운세가 숫자 17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리고 이제 마이너 숫자는 숫자 11이야. 그러면 숫자 17 같은 경우는 타로 카드로 지금 스타랑 같은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숫자를 연예인이 갖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야. 막 꿈과 희망이 생기고 뭐 이제 남들이 이제 넘볼 수 없는 어떤 걸 보여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메이저로 들어와 있으면은 연예인 활동을 하기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마이너 숫자 11이 지금 현재 운세를 좌지우지하고 있거든. 저 메이저 숫자 17은 10년 동안 이제 좌지우지한다고 하면은 마이너 숫자 11은 뭐 1년 동안 이제 아마 좌지우지 할 거야 이 사람한테. 그럼 숫자 11에 지금 운세에 있기 때문에 약간 본인이 불굴의 의지로 뭔가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도전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뭐 공격하기보다는 방어하는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든지 하여튼 좀 힘든 숫자야. 약간 합리적인 것보단 불합리적인 상황에서도 막 버티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숫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좀 운의 흐름상으로는 좀 힘든 숫자가 들어왔지만 이 숫자 11은 되게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때 잘 버텨내면 한 단계 도약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이 사주에서는 이제 겁재대운이라는 10년 경진대운에 이제 들어가 서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월에 병화라는 게 있어. 그래서 신묘 일주인 이 신금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 앞에 설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발달할 수 있는 이 해운이다 사주로는. 그래서 사주적인 해운으로는 요번에 영화를 찍은 게 그래도 그 사람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경진이라는 대운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겁재가 들어와 있으니까 나를 탈바꿈하려고 하는 이런 근육 만들기, 근육 찢기 그런 해운이 아니니까 그런 대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제 타로 카드로 하반기 또 운의 흐름을 봤거든. 그 하반기면 7월 때부터 12월 달까지의 운이겠지. 전반적으로는 이제 평화롭게 보내게 되고 그다음에 약간 새로운 기회가 올 수가 있다. 뭐 되게 좋은 찬스가 온대. 그리고 이제 여행을 다닌다든지 이제 기분 전환을 위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제 2027년 1년 운을 또 봤는데 이거는 수비학으로 본 게 아니고 타로 카드로 봤어. 9장을 이제 뽑아서 봤는데 이종원님의 2027년도 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아까 네. 방금 전에는 2026년도 운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2026년도 하반기 운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2027년도 운의 흐름 카드를 9장을 뽑았는데 일단 제일 좋은 첫 번째 자리 있잖아. 나 자신을 상징하고 올해의 주제를 상징하는 카드는 되게 좋은 게 나왔어. 킹 오브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라든지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카드가 1번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현실 감각이 이 기간 동안에는 뛰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탄탄한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져. 남들에게. 그 되게 좋은 카드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카드가 조금 이제 감정이나 무의식 이런 거 파트너십 이런 걸 상징하는 자리에 카드가 조금 이제 감정하고 상관없는 날카로운 카드가 나왔어.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상대방이 해준 만큼 나도 해주고 싶다. 공정한 거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날카롭고 좀 차갑고 계산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나는 이제 두 번째 카드에는 항상 물과 관련된 카드가 나오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 감정 자리에는 감정 카드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 뭐 제일 좋은 투 오브 컵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나오는 게 좋은데 좀 이 메이저 카드가 똑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아까 킹 오브 펜타클과 함께 저 카드가 작동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좀 차가워 보일 수가 있다. 많이 너무 현실적인 부분만 따지니까. 그리고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 세 번째 카드 같은 경우는 뭐 물질적으로는 이제 아까 내가 킹 오브 펜타클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제 풍요로운 카드가 여기도 나왔어. 똑같이 물질과 관련된 카드가 나왔는데 약간은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건강엔 딱히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카드 같은 경우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 카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카드야. 항상 우리가 금전이 뭐 꾸준히 들어오냐 아니면 뭐
1년 내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 네 번째 자리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족과 관련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뭐 가족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된다든지 특히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될 수가 있고 이종원 자신의 그 자신감과 리더십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리더십이 잘 작동이 안 되거나 나의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섯 번째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성공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목성 자리에 그 여기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좀 좋지 않은 카드가 들어왔어요. 내가 보니까 저 자리에 좋은 카드가 들어가야지 좋지 않은 카드가 들어가게 되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내 1년 운을 뽑았을 때 저 5번 자리에 그 소드 3이 나왔었거든. 가슴 아픈 일 많이 생긴다는 카드가 거기 들어갔었는데 무슨 가슴 아픈 일이 생기나 봤더니만 최근에 있었잖아. 최근에 내가 되게 굉장히 가슴 아프게 그렇지. 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뭐 그 코인 관련해 가지고 내 지갑이 이제 상실됐잖아. 그렇지. 나 그거 보면서 갑자기 내가 저 카드가 왜 나왔나 싶어서 내가 분명히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많이 하지 않기 그러니까. 때문에 딱히 지갑이- 생길 일이 없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곳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겨가지고 막 잠을 그러니까. 설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이종원님 같은 경우도 다섯 번째 자리에 그 좋지 않은 카드가 나왔어. 약간 이제 금전이 상실되는 것과 관련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전 손실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돈이 자꾸 빠져나갈 일이 생기는 거야. 아니면 뭐 노력 대비 결과가 미비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약간 그걸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 다섯 번째 자리에 좋지 않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금전이나 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가슴이 답답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이 카드의 배열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인물 카드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2027년도에 포커스가 되고 집중이 되는 문제는 내 주변 사람이야. 그럼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치중하게 되는 걸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 그 어떤 사람들이냐? 여성적이거나 여성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소개받는 일이 많아진다.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여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치중을 또 하게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온다. 이거는 사주상으로는 사주 원국 자체에 그렇게 들어와 있다? 사주에도 그런 게 들어와 있어. 2027년도에? 아니, 사주 자체, 그러니까 사주 원국 자체에 기본 그 패시브로 들어가 있다고. 패시브로 돈, 여자, 그 다음에 성과물 뭐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중심이 되는 거지. 아니 인생에. 이제 이렇게 1년 운세를 분석하는 그 스프레드를 펼쳤을 때 인물 카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드물어. 한두 개 나와, 한두 개. 근데 이제 이종원님 같은 경우는 인물 스프레드가 이제 3장이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다. 그리고 다 이제 여성과 관련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챌린지 카드. 제일 어려운 카드죠. 이제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아야 될 일을 놓아주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과제나 관계에서 이제 그만하고 떠나가는 선택. 그게 이제 올해가 아니지 2027년도에 해야 될 미션이야. 잘 안 되니까 이 카드가 나왔겠죠. 그래서 2027년도는 금전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중간중간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